자, 오늘은 사회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흡수하고 나당 전쟁으로 당나라까지 몰아내서 통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일신라 왕과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었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우리 14면 주사위 벌칙을 정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점점 불만이 높아져 갔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백성들은 계속 농사 지으면서 세금을 내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또 공사가 있으면 나가서 일하고 전쟁 대비해서 또 싸우고 그렇죠? 자, 백성들 불만이 높아져 갔어요. 이런 백성들을 모아서 지방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볼까요? 네, 신라가 전체 이쪽이 다 통일신라였단 말이에요. 이 위쪽은 발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호남 지역 이쪽에서 견훤이라는 사람이 옛 후백제인들을 좀 끌어모아서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전주에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어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자, 그게 언제냐? 바로 900년입니다.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년 후에 궁예라는 사람이 또 옛 고구려인들을 모아서 자기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후고구려. 자, 이게 바로 901년이에요. 그 다음이죠. 자, 그런데 이 궁예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갔어.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다 의심하고 결국은 의심해서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고 이런 폭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따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궁예의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본인이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왕건은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뭐라고 바꿨냐? 이름을 고려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918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1년 뒤에 왕건이 도읍을 여기 옆에 철원 옆에 송악으로 지금의 개성이죠. 이쪽으로 옮깁니다. 천도라는 것은 도읍지를 옮기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수도 지금 서울이죠. 서울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수도를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는 이 당시 왕은 바로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자, 다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다시 신라, 후백제, 또 고려. 후고구려를 이름 버렸다고 했죠. 고려로 바뀌었습니다. 고려. 이렇게 다시 또 삼국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신라와 고려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백제랑 맞서 싸웁니다. 그게 언제냐? 927년 공산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후백제 대 고려. 신라는 좀 힘이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 고려에 힘을 합했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자, 누가 이겼냐? 여기서 바로 후백제가 승리합니다. 이 견훤의 부대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건도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려로 도망갔죠. 자, 그럼 이대로 물러날까, 왕건이? 아니죠. 다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다시 견훤을 칩니다. 그게 바로 930년 고창에서 고창 전투가 벌어지죠. 이때도 역시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치게 돼요. 자, 이때 누가 이겼을까? 그래요. 한 번 졌으니까 이번에는 고려가 이깁니다. 고려가 준비를 단단히 했겠죠. 자, 견훤은 전쟁에 지고 나서 다시 후백제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때 뭐냐면 견훤이 돌아간 다음에 견훤의 아들 신검이라는 자가 있어요. 신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견훤은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 아들 빼고 넷째 아들을 다음 왕위로 물려줄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 신검이 가만히 있을까? 신검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아버지가 나를 쳐내고 동생을 왕위에 올리려고 해? 하면서 화가 난 거죠. 신검이 견훤을 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본인이 후백제의 왕으로 오릅니다. 자, 그럼 견훤은 어떻게 했냐? 신검이 견훤을 가뒀어요. 어디다? 금산사에다 가뒀어요. 여러분들 금산사 알아요? 저기 전주에서 구이 나가는 쪽에 금산사가 있거든요. 거기다 견훤을 가뒀어. 자, 가두니까 견훤은 참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가두고. 그래서 견훤이 고민을 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생각한 게 신검을 이기기 위해서는 왕건 밑으로 들어갑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아들하고 싸워서 아들한테 당하고 결국은 적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게 돼요. 왕건에게 협조하게 되는 거죠. 자, 왕건은 견훤을 잘 받아줬을까요? 네, 당연히 잘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왕건은 백제를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견훤의 힘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백제에 있다 온 백제의 왕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건은 견훤을 받아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경순왕도 신라의 힘이 다했다는 걸 알고 고려에 그냥 좋게 전쟁 없이 항복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935년의 일이에요. 자, 경순왕도 왕건에게 힘을 합쳤어. 왕건은 경순왕을 죄인 취급했을까? 아니야. 경순왕에게 벼슬을 내리고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다고 해요. 자, 그럼 경순왕도 진심으로 협조했겠죠. 견훤도 협조하고. 자, 힘이 세졌죠? 이렇게 해서 왕건이 이끄는 고려와 백제가 다시 싸움을 하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 그래요. 왕건이 당연히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힘이. 그래서 그 다음에 936년에는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럼 왕건은 신검을 어떻게 했을까? 신검을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본인하고 힘을 합한 견훤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죽이진 않고 멀리 이렇게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왕건은 고려로 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고려가 어떻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한번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